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양성입니다. 오늘이 3월 6일 월요일, 지금 현재 지금 오후 12시 5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증시의 낙폭이 상당히 심하죠. 뭐 전 세계 증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다행스럽게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는 미국의 특단의 대책이 이제 나오면서 뭐 그 전날 대폭락한 곳에 상당 부분 메꾸는 9% 정도의 탄력적인 반등을 좀 해줬고요. 또 오늘 아침에 우리 증시에 뭐 전달됐습니다만은 미국 연준도 현재 상황에 상응하는 초특급 비상 대책을 좀 내놨죠.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전격적으로 인하하고 또 뭐 양적 완화를 또 재개한다는 등 초대형 호재를 내놨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증시도 탄력적인 반등이 충분히 가능할 건데요.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재 우리 증시의 상황은 썩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뭔가 좀 불안한 느낌마저도 지울 수가 없죠. 코스피는 1%대 정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코스닥도 한때 3%까지 반등을 했다가 지금은 반등폭의 상당 부분을 내주면서 오히려 전강 후약 형태로 좀 내려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갖게 되죠. 아무리 초대형 호재가 나왔다 치더라도 전 세계 경제를 강타한 이 코로나 문제가 여전히 진행 상태이고요. 오히려 유럽 같은 데를 보면 더 악화되는 그런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 하에서는 그 호재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당장 V자로 추세 반전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오히려 다시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는 위험성이 그대로 남아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떨어질 것이 걱정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내 상황을 보면 다소 기분 나쁜 변화도 조금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그와 관련된 뭐 각오를 하거나 어느 정도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 장기로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를 보유하는 것이 정석적으로 뭐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의 국한에서는 현재 단기적으로 현재 현물을 보호하거나 또 단기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을 챙겨서 다른 종목, 정석적인 종목을 통한 수익을,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대상들이 있습니다. 바로 상장지수 펀드 중에 코덱스 인버스 이 종목하고요. 코덱스 인버스 EX라는 종목 있죠. 늘 종목. 그리고 특정 종목으로 봤을 때는 시젠 같은 종목들이 그에 해당이 됩니다. 진단 키트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죠. 시젠 같은 종목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오늘은 뭐 코스닥에서 그들 종목 보고 다른 종목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들 종목을 통해서 현재 현물을 보호하거나 또는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 하는 건데 사실은 이들 종목은 정석적인 그런 투자 대상은 전혀 아니죠. 하지만 비상시국을 맞이해서 임시 방편으로 그들 종목을 트레이딩을 통해서 해볼 수 있는 대상이라는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코덱스 인버스나 코덱스 인버스 EX 같은 종목들은 현재 기술적으로 매도 신호가 나왔지만 재매수 타임을 노려보시고 갖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보유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그래요. 비슷한 관점으로 재매수하거나 보유해야 되거나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일단 미국의 그런 특단한 대책, 사실은 지금 당장은 안 통하지만 미국이 내놓은 그 대책은 어마어마한 큰 호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 내부로 들어가서 보면 바이오주들이 움직이는데 잠깐 분류해서 어, 잠깐 그들을 훑어보는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이제 개별 종목에서 보면 현재 코스닥에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 넷피스 또 현재 리롱 같은 이런 종목들 상당히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미국 대책, 미국의 특단의 대책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대책입니다.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호재이거든요. 일단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대응 자세로 바꿨죠. 그 자체가 일단 큰 호재가 되긴 될 수가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가 되는 거고요. 또 미 연준에서 나온 이
특단의 대책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건데요. 자, 지난번 2주 전에 특별 긴급 FOMC 공개시장위원회를 소집을 하고 0.5%포인트 대거 금리를 인하한 지 불과 2주 만에 또다시 3월 17일 날 있는 정례 FOMC가 코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며칠 전에 바로 앞두고 다시 한 번 더 FOMC 긴급 FOMC를 소집을 하고 또다시 이번에 금리 인하를 했는데 이번에는 0.5%포인트가 아니고 무려 1.0%포인트 대폭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0%대, 0 내지 0.25%대로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이 수준은 리만 사태 일어난 후, 그 당시에 버냉크 의장이 있었죠. 버냉크 의장이 단행했던 그 금리 인하 폭 수준입니다. 그 금리 수준으로 낮춰놨다는 것이죠. 0%대로 낮춰놨어요. 이건 파격적입니다. 파격 중에 파격, 예상할 수 없었던 파격 중에 파격이라는 거죠. 거기서 더 나가서 또 양쪽 원화도 동시에 재개를 합니다. 그것도 7천억 달러. 단으로 따지면 거의 830조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양쪽 완화까지 단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단 말이죠. 이것만 하더라도 평상적인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전 세계 증시는 뭐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급등을 했을 거라는 거죠. 이 얘기는 지금 당장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되는 상황에 나면 이 호재가 지금은 안 통하지만 나중에 큰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호재가 먹히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것은 없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유럽도 지금 현재 특별한 호재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소지가 상당히 커요. 이미 집행위원회에서는 370억 유로, 한으로 따지면 근 50조 원 정도 되는 투자 기금 계획을 가진 바 있고요. ECB, 현재 라가르드 총재죠. 이 양반이 준비를 할 겁니다. 대규모 TLTRO, 선택적 장기 대출 프로그램을 재가동할 소지가 대단히 크다는 거죠. 아마도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할 소지가 상당히 크고요. 현재 금리가 제로이긴 하지만 미국과 달리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북부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뭐 노르웨이나 어떤 덴마크 같은 데에서는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스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현재 유럽 연합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함으로써 그에 따른 효과를 노릴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것이죠. 아주 파격적인 그런 정책을 내놓은 소지가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것도 역시 현재 미국과 더불어서 전 세계 경제를 한껏 들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는 건데 유럽뿐만 아니고 이것은 현재 일본도 하고요. 또 중국도 할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주에 금리 인하를 거의 0.5%포인트 인하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거기에 공동 보조를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 효과가 나중에 크게 장세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될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하다 하는 말씀을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단기로 봤을 때, 중기로 봤을 때 현재 상황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은 현재 그런 특단의 조치가 나왔다는 것은 현재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하는 거고요. 또 현재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런 경제적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 경제 효과는 후행적으로 심리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기대하기에는 코로나 이 문제가 심리적으로 너무 크게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소 부담이 좀 있다고 한다면 미국 같은 경우 너무 워낙에 파격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하기 좀 나쁩니다. 미국은 그래요. 미국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할 수 있다면 양적 완화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추가적인 경제 대책이 약간 제한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문제는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지금 현재 유럽이 코로나와 관련돼서 상당히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죠. 지금은 이탈리아뿐만이 아닙니다. 주변에 스페인, 독일, 프랑스,
또 스위스도 상당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도저히 물리적으로 막지 못하는 지경으로까지 가는 것이 아니냐. 걱정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미국도 대확산 우려가 있죠. 그나마 검진 대상이 지금은 작아서 좀 적게 나오지만 검진 대상을 좀 확대한다고 하니 그와 관련된 숫자상 크게 늘어날 소지가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또 대확산될 우려가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그와 관련된 내용이 한 번 더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측면. 자, 국내 증시를 봐도 다소 불안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지금 보면 현재 이 시각에 외국인 4천억 정도 매도는 그전에 있었던 매도 규모니까 특별할 건 없습니다. 근데 기관이 매도를 합니다. 금융투자가 4,600억 원이나 매도를 한다는 거죠. 또 현재 코스닥도 같이 매도를 그것도 금융투자 위주로 한다는 건데요. 굳이 설명을 하자면 파생상품과 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파생상품 선물 거래가 주거래 월물이 6월물이 거래가 되죠. 지난주 목요일 날 코드로플 뮤칭 대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베이시스가 상당히 낮습니다. 6월물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1까지 내려왔어요. 이것은 기분 나쁜 변화입니다. 아마도 이것 때문에 선물은 매수하고요. 선물은 매수하고 현물을 매도하는 차익 거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바람에 현재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물은 매수하죠. 기관이 선물은 매수하고 현물은 매도하는 그러한 이중적인 태도가 사실 이건 차익거래예요. 차익거래라서 아주 최악의 수급 구조는 아니더라도 지수가 약할 때 그들이 보이는 태도입니다. 이런 것이 기분 나쁜 변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스닥 선물이 상당히 약합니다. 나스닥 선물이 현재 4.54%에서 오늘은 고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이 아마 거래 중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하한가 수준으로 내려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도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들과 이 흐름과 관련돼서 보면 약간 수비적으로 봐야 되는 상태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코덱스 인버스나 코덱스 인버스 EX나 또는 CGN 같은 종목, CGN도 있고요. 뭐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이들 종목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트레이딩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임을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특단의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잠재되어 있다 하는 관점으로 현재 그렇게 에너지가 좀 비축되고 있는 상태다 하는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주에 대해서 잠깐 좀 볼까 합니다. 코스닥에는 바이오주들이 특히 코로나와 관련돼서 오늘 뜨고 있는 정보도 두 가지 관점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바이오주들이 움직이는 배경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만 다 작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공매도 제한 수혜를 좀 받는다는 것이죠. HLB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현재 다른 바이오주들도 공매도에 시달렸던 현재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했었죠. 하지만 이번에 현재 관계 당국에서 공매도 제한을 하는 바람에 그에 따른 상대적인 수혜를 받는 측면이 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HLB 그런 정도도 해당이 되고요. 또 바이오 전체에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결정적인 것은 코로나 치료제, 백신, 진단 키트와 관련된 이슈가 되는 종목들이 요리로 뜬다는 건데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젠텍 같은 종목이 상한가 들어가고요. 또 CGN이 그에 해당되는 마크로젠도 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바이오 리더 같은 종목도 해당이 되고요. 또 현재 바이오니아 같은 종목도 해당이 됩니다. 랩지노미스도 해당이 되고요. PCL 그리고 바이넥스는 그쪽이 아니네요. 파미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파미셀 이런 정도. 이런 정도가 진단 키트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차트상이나 또 기업의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그 중에서 그나마 매매 대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단기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그나마 조금 나은 대상이라고 한다면 CGN 정도가 있고요. 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랩지노미스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랩지노미스 그런 정도. PCL은 조금 나쁘네요. 두 종목 정도, 물론 수젠턱도 있으면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별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CGN과 또 현재 랩지노미스 그런 정도가 해볼 만한 대상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치료제와 관련돼서는
몇몇 종목들이 움직이고, 제넥신도 움직이고 있고요. 이거 백신 쪽이군요. 백신. 백신은 좀 약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엔지캠 생명, 요것도 조금 그러네요. 유틸렉스도 있네요. 유틸렉스 있는데, 아직까지는 치료제는, 그 약발이라고 하죠. 약발이 시장 내에서 별로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셀리브리란 종목도 약발이 안 통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그 전에, 현재 코스닥보다는 유나이티드 이야기를 했었죠. 이 종목도 별로 안 통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통하지 않은 것 같고, 다만, 셀트리온 정도가 상당히 안정적인 측면이 좀 있다는 거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그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정도. 치료제와 관련돼서는 가장 믿을 만한 종목은 셀트리온 정도가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네요. 백신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그들보다는 오히려 앞서 얘기했던 CJ나 또는 마크로젠이나 랩지노미스나 이런 종목이 더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내용상으로도 조금 더 신뢰할 만한 그런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런 정도로만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비메리 반도체 중에서 넷피스. 넷피스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피스는 그 전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자, 일단 트렌드 측면에서 봤을 때 비메모리의 BCA와 극한 경쟁에서 패키지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죠. 또 그와 관련돼서는 기술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 그것은 TSMC에서도 확인이 된다는 거고요. 이 업체는, 현재 특히 패키징과 관련돼서, 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고,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지금 테스트도 하고 있어요. 패키징 테스트 쪽이고요. 조립은 아닙니다. 테스트 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FOPLP 사업, 삼성전자와 삼성전기가 공동 개발했던 기술인데, 삼성전자가 그 기술을 삼성전기에서 인수했던 바로 그 기술이 FOPLP 기술입니다. 그 PLP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테스트와 PLP 사업 부분을 분사를 통해서 분업화를 했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기존 본업과 관련된 패키징 사업과 테스트, PLP 사업이 3분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 기존의 악재, 현재 해외 부실기업 인수한 게 하나 있었죠. 부실기업 인수한 거 하고, 또 대규모 시설 투자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악재가 모두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삼성전자와의 관계인데요. 삼성전자와 그 전에 경쟁 관계가 아니냐라는 약간의 의심이 있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삼성전자 입장이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패키징 부분은 넷페이스에 어느 정도 의존을 해야 되는 테스트와 그리고 PLP와 관련돼서는 외주주는 즉 넷페이스에 외주를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넷페이스는 현재 삼성전자의 지금 경쟁 관계가 아닌 전략적 파트너가 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 하는 관점은 주로 삼성전자 OSAT라고 해요. 테스트 조립 외주라고 합니다. OSAT사로 자리 잡는다 하는 곳에서 현재 삼성전자와 넷핏의 관계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넷핏가 그런 위치까지 올라간다면 전략적 파트너로서 그 위상이 한 단계 올라가면 따라 실적도 실적이지만 현재 삼성전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훨씬 더 그전과 다른 면모를 보일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넷핏은 금년 중에 아마 4만 원 이상 올라가고 내년 중에 5만 원 정도 수준까지 충분히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3만 3천 원 이하면 3만 현재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런데 분위기가 적당히 이 분위기 때 내려가서 만약에 3만 3천 이하가 되면 안 갖고 계신 분은 당연히 잡고 갖고 계신 분은 현재 뭐 더 떨어진 한이 있더라도 그를 보유한다는 관점이고요. 다음은 이제 지금 리노공업인데요.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팅 쪽입니다. 테스트 소켓 쪽, 특히 다품종 소형 생산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 테스트 소켓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업체죠. 중요한 것은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전방성이 워낙 좋습니다. 더군다나 삼성전자는 중소기업까지 그 대상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리노공업이 하고 있는 부분은
더욱더 강화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특이할 만한 것은 이 업체의 리노공업의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큰 차이 없이 적어도 34% 이상씩 꾸준하게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주 대상업체, 거래업체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하여 이런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내는 데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만큼 독보적인 삼성전자도 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부분은 독보적인 시장 장악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건데다가 지금 전방 산업이 비메모리 반도체이니까 전방 산업 자체가 커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더욱더 수익성이 개선되고 영업이익률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주가는 77,000원이지만 지금 이 종목은 10만 원도 훌쩍 넘어갈 소리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은 장세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오히려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들 종목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언젠가 도래한다는 거죠. 빠른 시일 내에. 그래서 주가를 본다면 코로나 관련된 부분은 그게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주가만 본다면 7만 5천 원 이하면 아주 적절한 그런 가격대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